전 세계의 하늘을 누비고 있는 전투기 중에 가장 비싼 전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진 KF-21 보라매의 가격은 전 세계 전투기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성능면에서 KF-21과 자주 비교되는 라팔과 타이푼의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각국의 군대들이 적의 영공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전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투기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실전 배치하고 있는 가장 비싸고 강력한 군사무기들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도입하고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 본다면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총 국방비 2조 2,4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전투기 조달에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투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등장했던 초기 형태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형태까지 상당한 발전을 거쳐왔고 미래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전투기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개량이나 도입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조 단위의 예산이 쓰여지는데 물론 여기에는 옵션 조건과 유지 및 기타 관련 비용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자산인 전투기에 대한 거래 가격은 국가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대외비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추정치이다 보니 보도 매체마다 가격 차이가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 가격은 다른 매체들이 소개하는 내용과 꽤나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투기라면 높은 옵션이 추가된 높은 사양의 가격을 산출하여 즉 풀옵션으로 순위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비싼 전투기 순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16 블록 70-72로 6,300만 달러, 한화 약 835억 원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F-16 블록 70-72는 가장 발전된 4세대 전투기들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전투기 중 세 번째로 널리 퍼져나가 30여 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동성이 뛰어난 이 F-16의 저렴한 파생형은 처음 나왔을 때 대다수의 현대 전투기보다 저렴한 대당 가격이 3천만 달러 정도였지만 최근 출시된 첨단 버전의 F-16V는 2배 이상 비싼 6천만 달러를 훌쩍 넘기는 가격입니다. F-16 시리즈들 중 가장 최근에 출시된 블록 70-72의 대당 추정 가격은 무려 6,300만 달러, 한화 83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전보다 뛰어난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강력한 AN/APG A사 레이더와 디지털화된 현대적 조종석을 포함한 기타 새로운 기능들과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성능이 대폭 개량되었고 여기에 기골까지 보강되어 기존 F-16 시리즈보다 50% 이상 기체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기존 F-16을 보유한 나라는 F-16V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KF-16을 50대가량 업그레이드하여 KF-16U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기종들도 추후에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F-16은 더 이상 4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폭 개량되면서 기체 가격 역시 2배가 넘게 훌쩍 뛰어버렸습니다. 10위는 대한민국 하이의 KF-21 보라매로 6,500만 달러, 한화 약 861억 원입니다. 2022년 7월 국산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대한민국 국방부문은 놀랍도록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KF-21 보라매는 FA-50에 이어 대한민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두 번째 국산 전투기이자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대한민국 공군의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 KF-X의 결과물로 대한민국 공군은 총 120대로 계획되어 있는 도입 물량 중 1차 인도분 40대를 2028년까지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양산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KF-21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데요. 가성비가 좋아 기존의 동남아시아 중동은 물론 남미를 넘어 최근 유럽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많은 관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수출로 이어질지 양산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많은 계약 소식이 들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9위에는 미국 보잉사의 FA-18EF 슈퍼호넷으로 6,900만 달러, 한화 922억 원입니다. 보잉에 의해 개발된 FA-18E와 FA-18F 슈퍼호넷은 과거 맥도넬 더글러스가 개발한 FA-18 호넷 시리즈의 파생형입니다. 1995년에 첫 비행을 하여 1997년 양산이 시작되었고 1999년부터 미 해군 항공대에 실전 배치된 주력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단좌형인 FA-18E와 복좌형인 FA-18F로 구분되어서 전투기 조종사의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전투기는 초음속 쌍발 엔진을 사용하고 M61A2 회전식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 내에 보잉 FA-18EF 슈퍼호넷을 운용하는 주요 국가로는 호주와 쿠웨이트가 있는데요. 슈퍼호넷은 기본적으로 함재기이긴 하지만 지상 기반 항공기로만 사용하는 국가들로부터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신 업그레이드된 블록3의 구성은 항전 및 무기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물론 길어진 비행시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체의 크기를 1.5배나 대폭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비행시간이 기존의 6,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조종석의 인터페이스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여기에 IRST 적외선 센서 목표 추적 컴퓨터와 연동하여 네트워크의 능력도 대폭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능 향상은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정말 비싼 눈에 쓴 전자장비인 EA-18G 그라울러입니다. 이 그라울러 같은 경우는 최대 1억 2,500만 달러, 하나 1,671억 원의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8위는 스웨덴의 사브 JAS-39F 그리펜으로 8,500만 달러, 하나로는 1,136억에 이릅니다. 사브가 JA-37 비겐의 후속기종으로 개발한 스웨덴 공군의 4.5세대 차세대 전투기로 주요 운용국으로는 스웨덴을 비롯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체코, 헝가리, 태국, 브라질이 있습니다. 단좌형 C와 복좌형 D 두 가지 파생형을 가진 JAS-39 그리펜은 4세대 혹은 4.5세대 전투기들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전투기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JAS-39CD형은 기계식 레이더 탑재로 대당 3천만 달러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전투기 시장에서 보급형 전투기의 대명사인 F-16과 자주 경쟁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신 버전인 그리펜 EF의 출시와 함께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바로 에이사 레이더 탑재 때문이었죠.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 회사인 셀렉스사의 ES-05 레이븐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함으로써 그리펜은 4.5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엔진 추력이 20% 강화된 미국 GE의 F414 G39E 터보팬 엔진으로 교체가 되었고, 여기에 항공전자장치 개선된 무기 시스템 등을 모두 교체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기체만 빼고 전부 바꿔버린 것이나 다름없죠. 이러면서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무려 3배 가까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 그리펜 CD형은 무려 107기의 수출을 성공시켰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스웨덴을 제외한 운용국들 모두 저렴한 버전인 CD형만 구매해서 최신형인 EF형은 아직 수출 실적이 없습니다. 스웨덴에서만 이형으로 60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그리펜을 사용했던 나라들이 추가 도입을 그저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7위는 러시아 수호이 35로 8,500만 달러, 하나 1,136억 원입니다. 러시아군 기존의 주력 제공전투기 수호이 27을 개량한 4.5세대급 제공전투기로 수호이 35는 고도로 발전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수호이 27의 기동성과 무장 운용 능력을 개선시키고 탑재되어 있던 항전장비, 레이더 시스템을 개량하여 통합시켰고, 추력 편향 노즐이 적용된 신형 엔진을 탑재하여 러시아에서 생산된 계열기 중에는 가장 고성능 플랭커라고 평가됩니다. 첫 시제기 비행 이후에 거의 30년 가까이 개발만 하다가 일선 부대에 배치가 되지 않아 베이퍼웨어 속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드디어 최신형인 수호이 35S가 2012년부터 러시아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현재 수호이 35 전투기 110대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중국 이외에 실제적으로 판매와 연결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9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전투기 24대를 도입하면서 25억 달러, 현재 환율로 3조 3천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영국계 국제정세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수호이 35 전투기 대당 가격을 8,500만 달러, 하나 1,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수호이 35의 24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무기 구매로 인한 제재와 압박에 대한 우려로 도입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2018년 2월에 러시아와의 물물 교환 협정에 서명하면서 수호이 35 11대를 주문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도입 협상이 지지부진하더니 결국 2020년 3월에 도입을 취소하였습니다. 원인은 미국의 압박이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제 무기 도입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행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측을 압박하였고, 결국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수호이 35의 구매를 취소했으며 라팔 또는 F-15EX 구매로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2015년 북러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직접 푸틴에게 수호이 35의 판매를 요청했으나 후속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가설은 북러 정상회담 당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수호이 공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흘러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수호이 35 도입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 수호이 35보다 체급이 낮은 미그 29도 겨우 유지하는 북한의 국력으로는 수호이 35를 도입한다 해도 제대로 운용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튀르키예와 이란도 수호이 35의 도입에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6위는 중국의 청두 J-20으로 1억 2천만 달러,
하나 1,600억 원입니다. 청두항공우주공사에서 제작한 스텔스 전투기 J-20은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중 우세 전투기로 설계되었고 F-22와 F-35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입니다. 마이티 드래곤, 중국어로는 웨이룽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전투기들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J-10, J-11 등 4세대 전투기의 후속 기종으로 개발 및 설계하고 청도 비행비기 공업공사가 생산 중입니다. A사 레이더를 장착했고 항공전자 장비, 운항 시스템은 2020년 이후의 전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J-10과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체계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J-10은 2016년이 되어서야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되었고 2017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J-20은 1차 양산형인 J-20A와 이를 개량한 J-20B 그리고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복좌형 J-20S로 구성되는 세 가지 기종의 파생형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중국은 서방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죠. 특히 군용 항공기 분야에 대한 투자는 특히나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15% 이상씩 국방비를 증액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방 예산 중 공군 및 해군항공대에 대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2020년이나 되어야 중국제 5세대 전투기가 나오리라고 예상했다가 10년은 먼저 나오자 놀랐다고 하는 후문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과학기술력에 회의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기술적 순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돈, 인력, 시간만 있다면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도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중국의 개발 인력이나 투자하는 돈의 규모로 미루어 볼 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려우며 J-20은 중국이 적어도 2050년대까지를 염두에 두고 만든 전투기라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5위는 프랑스의 다소 라팔로 1억 2,400만 달러 하나 1,654억 원입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4.5세대 전투기인 라팔은 쌍발 엔진 다목적 전투기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들 중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폭넓은 무장을 갖추고 있으며 제공권 장악, 중심 타격, 공대함 타격, 근접 항공 지원 및 핵 억제 등을 포함한 여러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팔은 한때 지독히도 안 팔리는 전투기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 FX 사업에도 참여했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이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질 등지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시는 등 최초 등장 이후 10년 넘게 팔리지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개발 지연과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군축이 열풍, 그리고 미국제와 러시아 전투기 선호 현상이 그 원인이었죠. 2011년 오디세이 작전과 2014년 차든 말린 해전 등 실전에서 그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며 2012년 9월 22일에는 인도의 차기 전투기로 선정되는 등 안 팔리는 전투기라는 오명을 드디어 벗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2015년 2월에는 이집트가, 4월에는 인도와 카타르가 각각 라팔을 직도입 형식으로 구매한다고 발표하면서 확실히 오명을 벗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그리스 등에서도 수출에 성공하며 가장 잘 팔리는 4.5세대 전투기로 등극합니다. 현재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이 도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별명이 무색하게 현재 매우 잘 팔리는 전투기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4위는 미국 보잉사의 F-15EX 이글2로 1억 2,400만 달러, 하나 1,660억 원입니다. 미국 공군이 F-4와 F-111을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구상하면서 1966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1972년에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고 실험을 거친 끝에 1974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최초 설계에서는 100% 공중 전용 전투기였으며 안정적인 설계와 강력한 엔진 속도, 상승력, 기동성 등 스펙상으로 당시에는 사실상 대적할 상대가 거의 없는 전투기였죠. 세계 최강의 제공 전투기였던지라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고 미국 역시 함부로 팔지 않는 기종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국 외의 보유국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정도였고 1990년대 초반까지도 꿈의 전투기였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F-15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렴한 전투기였던 적이 없었고 이 새로운 버전의 F-15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5EX 이글2의 도입 가격은 F-35나 F-22 같은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간당 운용 유지비 또한 29,000달러, 하나 3,800만 원 정도로 저렴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시간당 운용 유지비 대비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는 가성비 좋은 전투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값비싼 5세대 전투기의 배정이 어려운 미국 주방위 공군을 위해서 미 공군은 향후 5년간 무려 80대의 최신 개량형 F-15EX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여기에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보잉을 살리려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인 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F-15EX는 주방위 공군의 F-15CD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신형 F-15는 대폭적으로 수명이 연장된 날개 구조가 도입되었고
하드포인트 2개가 증설되어 무장 탑재 능력이 대폭 향상되는 등 여러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가격 역시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으로 1억 2,400만 달러, 한화 1,660억 원입니다. 1983년에 생긴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제작되어 1994년에 첫 비행을 하고 2003년부터 도입된 타이푼은 에어버스, BAE 시스템즈, 그리고 레오나르도에 의해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중 우세기로 디자인되어 유로파이터 타이푼 개발에 참여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5천만 달러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타이푼의 가격은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F-35와 경쟁이 붙으면서 결국 하이엔드급으로 엄청난 고가의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공대지 능력이 신통치 않고 미션 컴퓨터의 다운과 제조 결함도 발견되어서 생각만큼 성능이 하이엔드급에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4.5세대 전투기인데 비해 유지비마저 미국 5세대 전투기와 맞먹어서 가성비 면에서는 최악이라는 혹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유럽 이외의 5개 국가의 151대가 팔려 최면치레는 했는데요. 지금도 몇몇 국가들과 수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합니다. 1970년대 유럽 각국은 저마다 자신들의 차기 전투기에 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1979년 영국, 독일, 프랑스가 합동으로 전투기 개발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되어 유로파이터가 태동하였지만 1983년에서 1985년 사이에 구체적인 컨셉과 주요 장비의 개발에 대한 주도권 다툼으로 프랑스가 탈퇴하게 되고 그 대신에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합류했는데요. 이러한 프랑스의 탈퇴를 두고 자국의 엔진을 사용하지 않으면 타이푼의 개발에서 빠지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진짜로 프랑스를 빼버려 결국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가 라팔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이 토네이도 ADV의 대체안을 제시했고 프랑스는 미라지의 대체안을 제시해 근본적인 전투기의 컨셉 차이와 신형 전투기가 대체할 전투기의 성격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2위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21 랩터로 1억 4,300만 달러, 한화 1,914억 원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단좌형 쌍발 엔진 스텔스 전투기 F-21 랩터는 같은 5세대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는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다양한 인류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자 공중우세기입니다. 외계인을 납치해서 만든 전투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명실상부한 최강의 전투기이죠. 하지만 이런 사상 최강의 제트 전투기임에도 미 정부가 추가 도입을 하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싼 운용비 때문입니다. 전투기 운용 비용 산정에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도 반영되는데 작전을 1시간 뛰면 유지 정비에 45인시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인력 낭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서 결국 2012년에 생산이 종료되었고 현재까지 총 생산대 수는 195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혹여라도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전면전이 벌어지거나 외계인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생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망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1위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라이트닝2로 가격은 자그마치 2억 달러, 한화 2,678억 원입니다. F-35는 전투기 역사상 가장 진보된 성능을 가진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이 전투기는 21세기 세계 안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는 타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감시 및 정찰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들도 갖추고 있는 F-35는 미 공군이 사용하는 F-35A,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F-35B, 그리고 미 해군이 사용하는 F-35C라는 세 가지 파생형으로 출시되고 있어 주문 사양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F-22가 수출 금지 품목인 만큼 미국이 수출을 허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전투기 기종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공중 방공 체계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스펙을 가진 F-35 자체가 일종의 전략 무기인 셈인 것이죠. F-35를 보유한 국가가 F-35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일방적인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공군력을 몇 계단 위로 상승시킬 수 있는 병기이다 보니 전 세계 국가들은 F-35를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너무 민감한 국가나 F-35의 보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 즉 독재 국가를 상대로는 인권 등을 명분으로 수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제1세계 동맹 우방 국가들에게만 수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닌 것입니다. 항공 전문 매체 에어로타임은 F-35의 대당 유닛 코스트를 1억 7,700만 달러, 한화 2,370억 정도로 추산한 반면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추는 F-35의 가격을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한화 1940억에서 2600억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정 가격은 미군 납품 단가가 아닌 해외로 수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1월 에어로타임이 선정한 2023년 가장 진보된 전투기 탑10에서 네 번째로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로 평가받았던 KF-21 보라매는 유수의 전투기들과 비교해 성능이 뒤처지지 않지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 플랫폼 대비 70%에서 80%의 성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50%에서 60%대로 억제한 제품으로 승부한다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전략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KF-21 보라매가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은 나라에 수출되는 그날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